1948년 국회에서 선출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임기는 1952년 7월 23일에 끝나게 되어 있었다. 1952년 전선은 38도선에서 고착돼 소모적인 고지쟁탈전이 되풀이되고 있었다. 전해 여름부터 판문점에서는 공산군 측과 유엔군 측이 휴전회담을 지루하게 전개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공산주의를 콜레라균에 비교해 인간은 호열자와 타협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휴전회담이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자 이 대통령은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를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국을 따돌린 휴전 협상을 성사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공언하는 이 대통령을 미국 정부는 걸림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1952년 1월 18일 일방적으로 동해에 평화선을 선포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2월 12일 미국은 평화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승만에게 통보했다.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의 싸늘한 시선과 음모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1951년 5월 4일 3인칭으로 쓰인 이승만 대통령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국 대사 무초가 찾아와서 조병옥 내무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서 항의했다. 조병옥은 무초의 사람이며 무초는 그를 통해서 다음 선거를 좌지우지하려고 했다. 조병옥이 무대에서 사라진 지금 무초는 세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인물이 바로 온화한 장면 총리다. 이번 선거는 미국의 전쟁 계획을 위해서 중요하다. 자기네 말을 잘 듣는 대통령을 앉힐 수 있다면 미국은 중공의 한국의 절반을 떼어줄지도 모른다. 이승만을 재선시키게 되면 그런 계획이 성사될 수 없다. 이승만은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계속해서 주장할 것임을 미국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51년 11월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52년 1월 18일 이 개헌안은 찬성 19, 반대 143, 기권 1로 무참하게 부결됐다. 야당 연합세력은 4월 17일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명한 의원 수가 개헌 정족수인 123명이나 됐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무초 미국 대사는 2월 15일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이승만에 대항할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는 이범석, 신익희, 장명, 허정 가운데 최선의 희망은 장면이다 라고 했다. 3월 3일 주한 미국 대사관은 현행 헌법 하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면 이승만이 재선될 가능성은 50% 이하다. 이승만, 신익희, 장면은 똑같은 확률을 갖고 있다. 미국의 국익에서 판단할 때 장면의 당성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그는 이승만에 비해서 합리적이고 유순하다고 했다. 무초의 미국 대사관은 장면 총리의 선거 지원 본부가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 전략의 핵심은 이승만이 경찰, 특무대, 헌병 같은 수사기관과 청년단 및 우익단체를 이용해 국회의원들을 협박하지 못하게 견제하는 것이었다. 국회의원들이 자유의사로 투표할 수만 있도록 해주면 장면의 당성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국회가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대응에 나선다. 4월 20일 그는 무초의 사람인 장면 총리를 해임하고 후임 총리에는 경찰의 대부 장택상을 지명했다. 내무장관에는 민족청년단의 설립자 이범석, 국방장관에는 강직한 이기붕을 밀어내고 신태영을 임명했다. 5월 14일 이승만은 제4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성수 부통령은 대통령을 비난하는 성명을 낸 뒤 사직서를 제출하고는 부산항에 정박 중인 미군 병원선으로 피신했다. 미국 대사관은 김성수와 장면에게 신변 안전을 위한 성역을 제공하고 있었다. 임시 수도 부산에서는 개헌 문제로 친이승만 시위와 야당의 반대, 미국 측의 음모설로 전국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벤플리트 8군 사령관은 이종찬 총장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상자째 들고 자주 육본을 찾아와서 밀담을 나누고 있었다. 유진산 의원 등 야당 측에서도 이 총장에게 자주 사람을 보냈다. 이종찬 총장이 유사시의 임명권자인 이승만의 병력 동원 명령을 따를 것인가, 작전 지휘권자인 벤플리트의 지시를 따를 것인가가 문제였다. 그때 부산에는 전투 병력이 없었다. 원영덕 수장이 지휘하는 소수의 헌병들이 있을 뿐이었다. 이승만은 부산에 계엄령을 내릴 경우 동원할 부대를 수중에 갖고 있질 않으니 답답했다.
어느 날 신태영 국방장관이 전화를 걸어 총장을 찾다가 없으니 이용문 작전국장을 바꿔달라고 했다. 병력을 차출하여 부산으로 보내 원용덕 소장의 지휘를 받게 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난 이용문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작전국장으로 있는 한 절대로 파병은 못합니다. 전쟁 중인데 병력을 빼내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확 내려놓았다. 5월 25일 이승만 정부는 부산, 경남, 전남, 전북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에 이종찬 육군참모총장, 영남지구 계엄사령관에 원용덕 육군소장을 임명했다. 부산 근교의 금정산에 공비가 출몰한 것이 계엄 사유였다. 5월 26일 아침 계엄군은 부산에 있는 임시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던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가 검문에 불응한다고 국회의원들을 태운 채 헌병대로 끌고 갔다. 끌려간 의원들 가운데 서범석 의원 등 5명은 국제공산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됐다. 6월 2일에는 곽상훈 의원 등 6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11명은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는 핵심 세력이었다. 반공검사로 유명했던 선우종원도 공산당 혐의를 받고 피해 다니다가 미 8군 정보초의 주선으로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달아나 망명했다. 야당 탄압에 앞장선 것은 일제 고등계 형사 출신들이 포진한 치안국 사찰과 김창룡의 육군 특무대, 원용덕의 헌병대였다. 군정시대의 수도경찰청 수사과장 노덕술도 반민투기를 피해 헌병대에 들어가 장교로 근무하고 있었다. 이들은 독립운동가들을 쫓던 솜씨를 반이승만 계열의 국회의원들 사냥에 발휘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친일 경찰들을 도구로 반이승만 세력은 미군과 미국 대사관을 지원 세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국회의원 통근차가 헌병대로 끌려간 26일 오후 4시 대구 육본에서 열린 참모회의는 격양돼 있었다. 이종찬 총장의 생전 증언. 국회 사태를 보고하면서 김종평 정보국장은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했다. 나는 군이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하게 말했다. 참모들은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뒤 보고하겠다고 했다. 1시간쯤 지나니 각 부대에 보낼 훈령을 만들어 놓았다고 보고해서 상황실에 갔더니 칠판에 군은 동요하지 말고 국토 방위에 신성한 임무만 다하라는 요지가 쓰여 있었다. 육군 장병에게 고함이란 제목으로 유명해진 이 육군본부 훈령 217호는 이용문 국장을 대리해 참모회의에 참석한 박정희 차장이 기초한 것이었다. 요지는 이러했다. 군은 국가민족의 수호를 유일한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느 기관이나 개인에 예속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별천무쌍한 정사에 좌우될 수 없는 국가와 더불어 영구불멸이 존재하여야 할 신성한 국가의 공기이므로 군인된 자, 수하를 막론하고 국가방위와 민족수호라는 본분을 떠나서는 일거수일투족이라도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함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정치 변동기에 처하여 군의 본질과 군인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식, 무의식을 막론하고 정사에 관여하여 경거망동하는 자가 있다면 누란의 위기에 있는 국가의 운명을 일조의 멸망의 연에 빠지게 해 한을 천추에 남기게 될 것이다. 충용한 육군 장병 제군, 거듭 제군의 각성과 자중을 촉구하니 여하한 사태에서라도 각자 소임에 일심불란 헌신하여 주기를 바란다. 육군 참모총장, 육군 중장 이종찬. 육본 작전국 차장 박정희 대령이 기초한 육군 장병에게 고함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은 군의 정치적 중립이란 명분을 내세우면서 부산 지역에 계엄군을 파견하라는 대통령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다. 부산 지역 계엄사령관 원용덕 소장 휘하에 헌병대 2개 중대 병력에만 의존해야 했던 이승만은 불안했다. 이승만은 이때 경찰과 특무대를 통해서 육본 내의 흥사단 인맥이 장면 정 총리와 결탁하여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있었다. 육본 내의 평안도 인맥이라고 하면 평양 출신인 이용문 국장의 핵심이다. 이용문은 평양고보 후배인 장면 전 총리의 비서실장 선우종원과 접촉해 함께 혁명을 일으키자고 부추긴 적이 있으므로 그 정보는 상당히 정확한 것이었다. 시인 구상은 1970년대에 한 신문의 회고담을 연재하면서 이 훈령을 쓴 사람의 이름은 지금 밝힐 수 없다고 썼다. 1952년 6월 초는 이승만에게는 피를 말리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미군이 곧 계엄령을 선포해 야당을 이승만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란 소문이 부산 정가에 나돌아 숨어 다니던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용기를 갖도록 했다. 야당 의원들의 신변을 미군이나 국군이 보호해줄 수 있다면 국회에서 새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고 이승만 정권은 끝나는 것이다.
이 무렵 육본에서 심야 참모회의가 열렸다. 증언자 안광호는 당시 총장 비서실장이었다. 안광호의 부친 안병범은 일본 육사 출신으로서 6.25 남침 직후 서울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인왕산에서 할복 자살했다. 안 씨의 두 동생도 전사했다. 안 씨는 문제의 심야 참모회의가 열린 날을 계엄령 선포 일주일 뒤인 6월 1일경으로 기억했다. 총장 전속 부관 유병일 중령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6번 회의실로 나가니 참모들이 모여 있었다고 한다. 이종찬 총장과 유재흥 참모차장은 보이지 않았다. 이종찬 총장은 5월 28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뒤에는 관사에서 칩거 중이었고, 유재흥 차장이 대리하고 있었다. 안광호의 생전 증언. 이상하게도 이용문 작전국장은 보이지 않고 박정희 차장이 대신 참석했다. 유병일 부관이 나에게 의제를 설명해 주었다. 후방에서 공비토벌 임무를 맡고 있는 2개 대대를 부산으로 보내 원용덕의 헌병대 병력을 견제하자는 것이었다. 아주 간단한 병력 이동 같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빚을지는 모든 참모들이 잘 알고 있었다. 이승만이 유일하게 의존하고 있던 헌병대가 무력화되면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의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시각할 것이다. 내가 회의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았다. 투입병력의 지휘관으로는 박경원, 이용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 내 느낌으로는 회의의 대세는 파병하는 방향으로 기운 것 같았다. 나는 퍼뜩 이종찬 총장을 생각했다. 그분의 지론이 군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오늘 회의는 친위 쿠데타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쿠데타를 감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참모들은 나보고 이종찬 총장 대신 유재흥 차장을 참모회의 의장으로 모시고 나오라고 했다. 그때가 밤 2시쯤. 나는 대령이고 그는 소장이었지만 우리는 친구 사이였다. 나의 선친과 그의 선친 유승열 장군도 친구였다. 나는 유재흥 차장을 지프에 태워 6번으로 가는 차중에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유재흥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었다. 나는 이런 요지의 설명을 했다. 잘하면 혁명이 될지는 모르겠다. 성공 여부는 일선의 사정에 달려있다. 군단장, 사단장급이 반발하면 수습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전쟁 수행에 차질이 생긴다. 성공해도 군이 혁명했다는 오점을 남긴다. 미국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벤플리트가 자주 이종찬 총장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이렇다 할 언지를 준 것은 없다. 이런 내 의견을 듣더니 유 차장이 말했다. 안대령, 이러면 어떨까? 군의 정치 불개입을 선언한 지난 5월 26일 현재의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나는 그게 좋겠다 라고 찬동했다. 유재흥 차장이 참모회의장에 들어가더니 사회를 보기 시작했다. 김종평 정보국장이 의제를 설명한 뒤 작전 참모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인사참모는 일선 장병들의 사기나 군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면 신속하게 치러져야 하는데 그 판단은 인사참모가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유재흥 차장이 이용문 작전국장을 대리해 작전참모로 참석한 박정희 대령에게 물었다. 박 대령은 싱긋이 웃으면서 말하는 것이었다. 그 문제는 상부에서 결심하시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다면 지장이 없게끔 수배는 됩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박 대령의 그 묘한 웃음이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군수참모는 그 문제는 G2, G3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했던 것 같다. 개인적으로 물으니 어느 참모도 꼭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참모들의 의견을 다 들은 다음 유재흥 차장이 말했다. 그러면 6본의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 오늘 현재 6본의 결심에는 변동이 없다. 회의를 마치고 나가는데 김종평 국장이 내 어깨를 툭 치면서 안대령, 잘 됐수다 라고 했다. 나는 잘 됐수다란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어리둥절했다. 그날 회의는 참으로 길게 느껴졌다. 무거운 분위기였고 국가의 운명이 이 자리에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모두 갖고 있었다. 육군총장 비서실장 안광호 대령은 새벽 3시쯤 이종찬 총장을 관사로 찾아가 참모회의의 결정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오늘 현재 6본의 결심은 변함이 없다고? 라고 반문하더니 웃더라고 한다. 안광호는 그 참모회의를 누가 소집했고 누가 2개 대대의 부산 파병을 제안했을까? 왜 이용문 작전국장은 참석하지 않고 박정희 차장이 대신 참석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지니고 다녔다.
그는 이종찬 총장과 함께 미국 참모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물어봤다. 그 회의는 누구의 발상이었습니까? 이종찬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박정희 그 사람은 인물이야 라고 했다. 안강호가 동감입니다 라고 했더니 이 총장은 어떤 점이 그렇더냐 라고 되물었다. 그날 밤 박정희 대령의 표정을 보니 그가 명령만 내리시면 가능합니다 라고 답할 때나 유재흥 차장이 부산 파병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릴 때 흔들림이 없더군요. 저는 박정희는 청탁을 같이 들이마실 수 있는 큰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봤네. 이 참모회의에 참석했던 김종평 정보국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사람은 박정희 대령이었다 라고 증언했다. 파병 문제가 의제였으니 작전국장을 대리한 박정희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당시 이승만을 실각시킬 목적의 군대 동원에 대해서는 이종찬, 이용문, 박정희 세 사람이 핵심적으로 관여하고 있었다. 작전과장 유원식 중령은 박정희 대령의 지시를 받아 실무적으로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이종찬, 이용문은 참석하지 않았다. 박정희는 의제만 상정해놓고 회의에서 굴러가는 것을 지켜보는 입장을 취했다. 대령으로서는 회의를 주도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박정희가 단독으로 이런 중대한 회의를 소집했을 일은 없다. 그는 이용문 국장이든 이종찬 총장이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것이다. 파병이 결의되려면 이종찬 총장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했는데 이날 그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렇다면 이용문 국장이라도 총대를 매야 하는데 그는 자리를 피했다. 이 국장은 아마도 박정희 대령으로 하여금 의제를 상정시켜 참모회의의 분위기를 떠보려 했을 것이다. 그날 밤 참모회의 의장이 된 유재흥 차장은 그 며칠 전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심각한 이야기를 듣고 나온 사람이었다. 육본에서 지금 흥사단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어.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에게 항명한 이종찬 총장을 포살해야 해. 불발로 끝난 이날 참모회의는 박정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을 것이다. 그때 육본이 이계대대를 부산으로 파견하여 이승만의 계엄군 헌병 2개 중대를 접수해버렸다면 거의 틀림없이 정권은 무너졌을 것이다. 야당을 탄압하던 물리력이 사라지면 국회가 정상화되어 간선으로 장면을 차기 대통령으로 뽑았을 것이다. 미국 측도 그런 군사 개입이 신속하게 충돌 없이 성공하면 그 결과를 기정사실로 추인해버렸을 것이다. 그때 육본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고 있었고 그 상황의 한복판에 박정희가 있었다. 박정희는 이때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그 뒤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무덤까지 갔다. 훗날 닉슨 미 대통령이 자신의 전화를 자동적으로 녹음하도록 했다가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게 약점이 되어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도록 법원의 명령을 받아 혼인하는 것을 본 박정희는 경멸조로 말했다고 한다. 닉슨, 그자는 회고록 쓸 일이 있었나? 회고록을 쓸 자료를 모으기 위하여 녹음을 했는가란 말인데 박정희는 회고록을 쓸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개조된 대한민국이 바로 자신의 회고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다. 육본 심야회의 며칠 뒤인 6월 4일 미국 정부는 이승만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 이날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주한미 대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이런 요지의 지시를 했다. 이승만이 계속 대통령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미국과 유엔의 이익과 합치된다고 우리는 결론 내렸다. 이승만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뽑혀야 그는 국내외에서 더 강력한 지지 기반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장택상 총리와 협조하여 총리가 제안한 타협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라. 장택상의 타협안이란 이승만 측이 제안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이 제안한 내각제 개헌안 중 직선제와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 부분을 발췌하여 만든 제3의 개헌안을 가리킨다. 사실상 직선제 개헌안이나 다름없었다. 미국 정부의 이승만 지지는 6월 4일 애치슨 국무장관이 국무부와 합동참모본부의 합동회의를 주재한 뒤 결정한 것이다. 이 결론은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장군을 비롯한 군부의 견해를 많이 반영했다. 요컨대 유엔군이 직접 이승만 제거에 나서는 방안은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갖고 있고 우선은 미국 대사관과 미군이 객관적 중재자의 입장에서 이승만과 야당 사이의 타협을 모색하도록 한 것이다. 이 타협이란 이승만의 재집권을 가능케 할 발췌 개헌을 성사시키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던 이용문, 박정희 계열과 미국의 희망을 걸고 있던 야당 세력은 배신감을 느끼게 되지만 자력 돌파가 불가능한 그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